콜롬비아의 평범한 도로. 갑자기 멀리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버스가 찌그러지고 주변에 파편이 가득합니다. Pues puta, de chimba, nosotros nos Marica, por poco nos libramos de chimba. 지난 25일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고속도로를 통과하던 미니버스 위로 폭발물을 떨어뜨리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차량이 뒤집히는 등 사망자 21명을 포함해 57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ncontrar a mi esposa ahí tirada. Mi hermana me llamó que tío hermano de Gualpa que parece que la chondene su esposa. La cogí el accidente y me vine y no, a buscarla y ahí estaba. 사고 현장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폭발물의 위력은 컸습니다. 당국은 지역 범죄 조직이 가스통을 개조해 만든 사제 폭탄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남서부에서는 이틀간 26건의 테러가 일어나며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미니버스가 서더니 운전자가 빠져나가고 얼마 뒤 버스가 폭발하는가 하면 식당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손님들이 다급히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연이은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폭발물 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스통 폭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테러는 범죄 조직이 사회 불안을 조장해 대선에 지장을 주며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Nos quieren sabotear las elecciones para que gane la extrema derecha. Por miedo. Y usan sus frentes narcotraficantes. Hipótesis a confirmar. Pero cada vez más estrecha. 페트로 대통령은 테러 배후로 파르크,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잔당을 지목했습니다. 파르크는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계열 반군 조직으로 오랜 내전 끝에 2016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해산했습니다. Hoy hemos firmado aquí en este escenario histórico, ante el país y ante el mundo, un nuevo acuerdo de paz con las FARC. 파르크 잔당은 당시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탈 세력으로 여전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 중입니다. 이들은 현재 마약 카르텔에 가까우며 이념 투쟁보다는 호카 재배지 점령과 마약 유통로 확보 목적으로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3월 말 대대적인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치며 치안 악화에 대응했습니다. Fabricación o porte de estupefacientes y fabricación, tráfico, porte, tenencia y armas de fuego y accesorios y extorsión. 주요 15개 범죄 조직에서 113명을 체포했지만 여전히 테러가 빈발하면서 치안 문제는 대선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안전도 우려되는데 이미 유력 후보 3명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Que un grupo narcoterrorista le ha puesto otra vez precio a mi cabeza. Entonces, que es el Frente 42 de las FARC, con un sujeto llamado Bucheptula, que le pagaron 2.000 millones de pesos para que me asesine. 후보자들은 경호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방패와 방탄 가방이 사방으로 둘러싼 상태에서 유세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최근 테러가 빈번한 남서부에 군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주요 도로 경계를 강화하는 조처를 했지만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무사히 대선을 치르게 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후보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네요. 임수진 교수님, 참 무서운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남서부에 있는 까우카 그리고 바에델 까우카 주에서는 이틀 동안 테러가 26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산악지대라서요. 공권력은 닿기 어려운 반면에 코카 재배지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근처에는 항구가 있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약 카르텔들끼리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궁금한 게 왜 유독 대선 후보들을 노리는 거예요? 네, 정부를 상대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잔인한 조직이고 또 여기가 우리의 세력권이다. 그러니까 소탕 작전을 줄이면은 우리도 폭력 수위를 낮춰줄게 하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야권 후보가 이 유세 도중에 이제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0대 소년이 용의자로 잡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후보가 이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후에는 마약 카르텔이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네네. 정부가 강하게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페트로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가 협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협상. 네, 그래서 정책 이름도 스페인어로 파스 토탈, 그리고 완전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름만큼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불법 무장 단체 수가 그 8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평화 협상을 하겠다고 무장 단체들과 휴전하는 이 기간 동안에 갱단들은 신규 대원을 모집하고 무기를 사들였고요, 또 세력을 키워왔던 것이죠. 기회는 이때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 3월에는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페트로 대통령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페트로 캠프가 마약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페트로는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 마약 문제가요. 옆 나라 에콰도르하고는 무역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에콰도르. 네, 올해 1월이었죠. 에콰도르가요. 콜롬비아산 수입품의 30%에 달하는 안보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치안이 엄청나게 이제 불안해졌는데요. 네. 살인 사건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 압수된 코카인 양도 전년 대비 약 57톤이나 증가를 한 겁니다. 어휴. 이게 다 이제 어디서 왔느냐?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탓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안보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보세를 부과하니까 콜롬비아도 즉각 보복 관세로 맞서고 전력 수출까지 중단을 해버렸죠. 네. 근데 이게 에콰도르한테 또 치명타인 게 1일 전력 수요의 10%가량이 콜롬비아에서 오거든요. 타격이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에콰도르는 또 콜롬비아산 원유 수송 인프라의 요금을 10배로 인상을 해버렸고요. 현재는 콜롬비아산 수입품의 100%의 관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100% 관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 그거는 미중 갈등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네. 나쁜 거는 또 빨리 배우는 법입니다. 금세 예. 따라하니까요. 맞아요. 지금 노보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를 갖다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이 펜타닐을 문제 삼으면서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노보아도 콜롬비아에게 똑같은 일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이 각국 대사도 본국으로 송환을 해서요. 이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험악하네요. 네, 페트로와 노보아는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둘은 아주 정치 성향부터 정반대인데요. 페트로는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고요, 게릴라 조직 출신입니다. 반면에 노보아는 유명한 바나나 재벌가 출신이고요, 또 우파 성향의 에콰도르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네. 네, 서로 인신공격도 많이 하고요. 지난달에는 노보아가 한 인터뷰에서 페트로가 에콰도르를 방문을 했을 때 에콰도르의 마약왕 피토를 만났다면서 마약 카르텔과 연루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말에 페트로는 노보아를 형사소송하겠다면서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진짜 두 사람이 너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트럼프가 미주의 방패 회의라고 하는 중남미 정상들과 함께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한 협력 회의를 열었었는데요. 노보아가 여기를 참석을 한 겁니다. 네. 반면에 페트로는 4월에 스페인에서 열렸던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주로 좌파 성향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여기에 반 트럼프 연대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앞으로 있을 이제 콜롬비아 대선 이후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